오늘 3주년 기념식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장군님 만나 뵙고 꿈과 뜻이 너무 좋아서 육군단장 시절부터 제가 이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처음 같이 시작하게 됐고, 또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세 번째 제가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3주년 기념식 때 나와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동양 고전 중에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고전이 없나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어려워서 대부분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수준이 정말 엄청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장 대학론어 맹자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늦게 읽는 이 중용이란 책을 강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바꾸죠 뭐. 아유, 예. 이게 참 어려운 책입니다. 오죽하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공자님은 그랬어요. 야, 3일 동안 중용처럼 살기도 힘지 않다. 중용스럽게 산다는 건 인생을 사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각 고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음식을 먹는 거든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든 또 아니면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직장에 나가든 이 중용스럽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용이라고 하는 고전을 좀 풀어서 어떻게 우리가 중용처럼 살 건가 그걸 한번 한 10가지로 구분해 보고 그것이 우리 상호존중과 운동 배려본부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중용적 삶과 그리고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이라는 과제를 한번 좀 통합해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 진짜 딴 데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으시죠? 그냥 우리 어렵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제가 생각하는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전혀 뭐 정말 그러니까 한 부류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요즘 말로 하면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계속 뭔가 내가 어떻게 살 거를 고민하시는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분은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남의 얘기 들을 게 뭐가 있냐 그저 내가 사는 게 법이지라고 하는 사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공부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 우리는 옛날부터 왜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 가장 존중하가 뭡니까? 현고 학생부군신이 나타나세요. 우리 아버님 평생 배우다 사셨던 우리 집의 어르신, 이런 분들은 학생이라 그러고 그저 난 누구한테 들을 것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 그랬죠? 두 글자인데 금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 금수라는 게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포기한 거야. 자포자기라고 맹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처럼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학생이시고 또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어렵지만 이 중용이란 뭐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론어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용이는 제가 요거예요. 두 번째요. 삶의 방식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용처럼 살아야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밥상머리 교육에서 중용처럼 살아야 된다. 항상 중용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중용처럼 사는 삶이 뭐냐라는 그 질문을 중용이란 책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용이란 뜻이 뭔지 이 주자라고 하는 1200년대 성리학자가 얘기한 중용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우리 아침부터 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자왈, 중자, 불편, 불의, 무, 과불급지명. 벌써 중이라는 의미 딱 들어옵니다. 중이란 뭐냐?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넘치거나 모자르지 않은 것의 이름을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게 뭡니까?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이 평형 감각을 잘 잡고 있는 게 중이다. 다 중처럼 살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쩌다 중처럼 살고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이 더 중요합니다. 용. 한번 읽어보세요. 용자. 평상냐. 그 평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평상이라는 게 우리 뜻이 그게 뭔 뜻이에요? 늘 항상. 그러니까 중용은 어느 하루 내가 오늘 참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았다. 이건 중용 아닙니다. 그냥 중이죠.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중용처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죄 다 짓고 하루 용서한다고 용서해 줍니까? 중용은 늘 언제나. 그래서 이 중용적 삶은 공자도 그래요. 하루는 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틀, 3일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이 중용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게 바로 이 중용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용의 3원칙이 있는데 평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용하고 중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간은 뭡니까? A와 B의 중간입니다. 근데 중용은요,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골든민이라 그러죠. 이쪽이 좀 기울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다시 무게중심을 잡고, 이걸 중용이라 그러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는 요즘 중용을 잡고 있대요. 어떻게 잡고 있냐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내 부인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있는 안방과 부인이 있는 부엌 사이에 항상 거실에서 잔다. 이거 중용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간입니다. 중간. 중간은 중용하고 전혀 달라요. 중간은 수학적인 가운데입니다. 중용은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고 저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항상 자기 밸런스를 잡는 게, 그래서 그걸 평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역동성,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중용을 잡았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중용을 잡을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대에 서 있는 체조 선수를 그냥 서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카메라로 쫙 당겨보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참 중용처럼 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용처럼 사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 어려운 얘기부터 하죠. 중용에 나오는 첫 편, 첫 구절. 그래도 이거는 오늘 다 알고 가셔야 내가 중용 배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네, 다 해석되시죠? 뭐 간단합니다. 중용의 선언문이에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근데 하늘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걸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50쯤 되면 천명은 안 되며요. 하늘이 나한테 뭐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는 인간에게 명령을 주는 게 천명이고, 그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 봐라 얼마나 중용답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늘이 준 그 위대한 명령을 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성. 하늘이 준 위대한 명령을 성이라고 부르면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 그래? 그걸요, 천성이라고. 천성. 하늘에 성이 있답니다. 천성. 하늘이 준 성이 있대요. 그 하늘에 준 성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무슨 성이라고 부릅니까?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성 이코로 인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하늘에 있을 때는 원리 리자, 리라고 불러요. 천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천리라고 부르면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성이 됩니다. 인성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리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늘 닮은 모습인 성을 합쳐서 우리는 이성이다 합니다. 이성.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성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성리죠. 성리.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인성은 너무나 닮아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연구해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답이 나온다. 그 성증 리아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늘 닮은 본성인 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부르고, 성리학의 그 이성적인 삶을 우린 중용적 삶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용처럼 사는 건 뭐예요? 이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성. 다 이성적으로 살고 계시죠? 하늘답게, 하늘의 원리답게 사는 걸 이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이 아무리 우리 인간한테 본성을, 착한 인성을 줬다 그래도 그 위대한 인성을 잘 다듬고 닦고 이렇게 수리해야 그 인성이 항상 예뻐지지, 방치하고 버리고 포기하면 그 인성이 녹이 슬어서 정말 금성이 된답니다. 금성. 아시죠? 금성이 뭔지? 금수의 성품을 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그 위대한 천성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솔성한다. 솔성. 솔이 뭡니까? 인솔하다. 왜 누구 인솔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준 그 위대한 본성을 잘 인솔하여 나가는 것을, 그걸 중용의 도라고 한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저 팔공산이나 저 범어산 이쪽의 도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건 하늘이 준 그 위대한 명령인 인간의 본성을 잘 닦아나가는 게, 그게 인간이 가야 할 중용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수도.
수도라는 게 저 산속 가서 어디 성당에서 닦는 게 아닙니다. 그 수도라는 건 하늘이 준 위대한 본성을 잘 닦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배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중용적 삶의 모습이 다 담아 있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명령이 내렸다. 그게 나에게 들어와서 인성이 되었다. 그 인성을 잘 닦아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중용의 길이다. 중용의 길은 끊임없이 수양돼야 되고 그 수양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배움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게 중용에서 나온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이 말 믿습니까?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하늘 닮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하늘이 곧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위대한 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태어난 게 아니래요. 하늘하고 똑같이 닮게 태어났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래요. 맹자는 자포자기. 스스로 막하고 스스로 버리지 말랍니다. 맹자가 뭐라 그래요? 소우자 매산자. 어디 우산이란 산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울창했던 나무가 가득 아름다리 나무가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디 도시 옆에 있어갖고 도시에 이 나무꾼들이 와서 자꾸 나무를 베갔대요. 뗄나무 쓰려고. 그래서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래도 이 우산은 나무를 피워보려고 조그만 또 이 풀 한 폭이라도 피워냈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날 양치기 목동이 들어와서 또 이 양을 다 풀어갖고 그 풀을 다 뜯어먹었대요. 그래서 그 울창했던 그 우산은 무슨 산이 됐답니까? 민둥산이 됐답니다. 빡빡산.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빡빡산, 이놈의 민둥산. 왜 저렇게 빡빡거리고 아무것도 없느냐? 근데 맹자는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그 우산이 빡빡산 맞습니까? 원래는 아름다리 산이었죠. 근데 이놈의 세파에 찌들리고 남들이 찍어가니까 그렇게 삭막한 산이 됐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원래는 하늘 닮은 위대한 사람들인데 상호 존중과 배려 이거 안 해도 그냥 몸속에 있는 건데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남 배려는커녕 남 존중은커녕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살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됐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아침에 저기 왜 그 가장 인간이 빡빡산이 되는 곳이 어디에 그죠? 아침 7시, 8시쯤 신도림역에서 1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 보세요. 무슨 존중이 어디 있고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인성이 어디 있고 천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래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출근하는데 이게 못할까 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요즘 광역버스가 이 사람이 서서 못 오게 돼 있어갖고 뭐 다들 거의 미쳤더만요. 이게 우리 어떻게 출근하라는 얘기냐. 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괜찮은데 이놈은 살다 보니까 그놈의 세파에 찌달려서 그렇게 다들 힘들어져갖고 우리 장군님이 나서서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이렇게 목청껏 떠드는 이유는 원래는 천명은 위대한 천성이 있었는데 그걸만 잘만 갖고 나가면 인간의 위대한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이었는데 배우고 가르치면 정말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저렇게 삭막해졌다는 게 중용이 얘기하는 선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주신 위대한 이 천성을 잘 닦아나시다. 뭐 이런 걸 우리 한번 서로 상호간에 얘기해 보시죠. 솔성합시다. 솔성합시다. 우리 성품을 잘 닦읍시다. 솔성합시다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내면 아마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얘기하면 하늘이란 위대한 우주는 원리가 있고 그걸 천리라고 부르고 인간에게 그 원리가 들어오면 인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늘이 인간에게 그걸 주었을 때를 명이라고 부르고 인간이 그 준 걸 다시 발휘하는 걸 인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 뭐 종교 이름도 여기서 다 땄어요. 뭐 천도교니 천리교니 뭐 천성이니 이성이니 인명은 제천이니 여하간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선비들이 이거는 너무 어렵다.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자식한테 자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늘 닮은 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논어 맹자 다 읽고 나온 다음에 가장 많이 늦게 공부했던 게 바로 이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용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용처럼 살고 솔성하는 길인가를 10가지를 뽑아냈습니다. 그 10가지를 저랑 같이 한번 하여튼 하나하나 좀
같이 읽으면서 야, 이게 10가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천성, 하늘이 준 위대한 본성을 발휘하며 사는 거구나 라고 하여튼 깨닫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립죠 아침에? 졸리죠. 뭐 일찍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도 저랑 이 10가지만 한번 좀 같이 외워보세요. 그래야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돌려 보기도 하고요. 중용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중요했던 게 솔성, 정말 위대한 하늘 닮은 삶을 사느냐의 질문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 그 감정의 중용이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잘 중용하고 계십니까? 화가 나든 슬프든 기쁘든 즐겁든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화 안 내는 게 중용입니까? 화 안 내는 건 반중용입니다. 화날 때는 화내야죠. 기쁠 땐 기쁘고. 지도자가 돼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슬픈데 내가 안 울면 그거는 반중용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게 중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용의 첫 번째는 감정의 중용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차피 오늘 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희노애락지 미발이 위지 중이요 발이개 중절이 위지화라. 치중화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건이니라. 예, 다 해석되시죠? 야, 우리 상호 존중과 운동 저희 포럼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나라나 되겠어요? 2500년 전 얘기를 갖고 서로 토론하는 나라가 전 그게 진짜 국격이 있는 나라라고 봐요. 예? 희, 기뻐할 때도 있고, 노, 슬플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 이것이 희노애락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늘이 준 위대한 천성이다. 하늘이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인간을 만들 때 주었는데 미발, 그것이 바깥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중용적인, 하늘 닮은 중용적인 밸런스를 잡고 있대요. 인간은 하늘이 준 희노애락의 위대한 천성이 있답니다. 감정이. 근데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을 때는 완벽한 밸런스지만 문제는 그것이 출발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출발해서 이것이 잘못 터지면 그게 반중용이 돼요. 그래서 이 희노애락에 갖고 있는 하늘이 준 위대한 감성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마칠 중자 마디절자 그 상황 마디에 탁 맞췄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화라고 부른다. 화. 감정의 밸런스를 화라고 부릅니다. 음악에서 화음을 화라고 불러요. 그 위대한 밸런스입니다. 중화란 말 못 들어보셨나요? 중화? 중화 반전 말고요. 왜 그 경복 덕수궁에 가면 왜 중화전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뭔 뜻이에요? 여기에 사는 임금님은 제발 감정의 중용 좀 지키세요. 제발 이 간판 좀 매일 보고 당신이 슬퍼할 때 안 슬퍼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기뻐할 땐 같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으로 여기세요. 화난다고 벌컥 화내서 그야말로 돼서 안 될 짓을 하시든지 당신 혼자 기뻐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제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은 감정을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세요. 그걸 매일 아침에 보라고 중화전에 출근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이게 중화입니다. 감정의 중용. 다 중화스럽게 살고 계시죠? 강의 들으면서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감정의 중용입니다.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넌 뭔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건 중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맞장구라 그러죠. 맞장구. 옆에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어이구야 축하한다.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이게 존중과 배려 아닌가요? 상대방이 슬프면요 가서 어이구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게 중화입니다. 중화. 상대방이 좋은데 좋은 척도 안 하고 슬픈데 같이 슬퍼하지 않는 건 반중화, 반중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호 존중과 배려의 첫 번째는 맞장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장구. 이걸 국악에서는 취임사라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우리 옆에 보기 한번 해보세요. 좀. 얼씨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좀
감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같이 호흡을 맞춰지면 그게 하늘처럼 사는 천선의 민족입니다. 에? 이게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프고 에? 남이 슬프면 내 인생의 뭐라 그러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이게 하늘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렇게 정말 중화스러운 감정이 온 천하의 사람들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맞장구 치고 감정이 그 남자들이 연속극 보면서 왜 안 울어야 됩니까? 아이 우는 것도 정말 위대한 중화입니다. 연속극 볼 때 눈물 질질 흘리는 거 아주 멋진 남자의 모습이에요. 남자가 흘려서 안 될 것 몇 가지요? 화장실 가면 항상 써있지 않습니까? 아이 남자는 눈물, 영웅은 눈물이 많다 그랬어요. 많이 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중화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40대가 되면 거의 감정을 안 보여요. 내가 너 좋은지 싫은지도 전혀 맞장구도 안 칩니다. 그게 진짜 남자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인간이 감정을 희노애락이 탁탁 중절 마디마디에 꽂히고 맞장구 치고 추임새 치면 치중화라. 이 중화가 되는 그 세상은 천지위원이요 하늘과 땅이 자기야 자리에 설 것이며 하늘과 땅이 바로 선답니다. 만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만물들이 기를 육자 잘 기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면 감정의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천명지위성이요 하늘이 나에게 준 위대한 천성이 있고 솔성지위도요 그 위대한 천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중용에 두고 수도지위교라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이 준 천성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감정의 중용, 중화의 중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용은요. 시중의 중용입니다. 시중. 따라해보세요. 시중. 뭔 뜻입니까? 그때에 가장 맞는 밸런스를 하랍니다. 참 어려운 게 시중이 중요해요. 시중이요. 그때에 맞는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10년 뒤에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게 무슨 효입니까? 지금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다면 그게 시중입니다. 10년 뒤에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거 효라고 안 해요. 지금 당장 말 한마디 상대방한테 예쁘게 건네고 상대방한테 칭찬하고 그게 때시자 시중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또 배부를 때 주면 좋습니까? 배부를 때 많은 음식 상관없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그게 감노수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그건데 장자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장자가 하도 살림이 어려워갖고 그 당시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쌀 도멀만 꿔달라니까 야 내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 잘 되면 내가 쌀 20가마 줄게. 그 장자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어느 말라버린 이 수레바퀴 자국 안에 붕어 한 마리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여보시오 나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대요? 야 붕어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바빠서 가고 있는데 내가 올 때 물 한 양쟁이 갖다 줄게. 갔다 오니까 말라 죽고 없더래요. 물 말라버릴 학자의 수레바퀴 철자 학철 말라버린 수레바퀴의 붕어 한 마리란 고사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필요 없답니다. 바로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시중이요 시중. 중용은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이 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이 아니라. 군자는 인생을 중용, 하늘과 함께 살고 소인은 반중용, 중용의 반대말은 반중용입니다. 감정도 엉망이고 맞장구 칠 때 못 치고 이 반중용처럼 사는데 군자의 중용은 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시중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밸런스. 그게 딱 시중이랍니다. 근데 소인의 반중용은요. 소인으로서 무기탄야라 꺼릴 기자 꺼릴 탄자 기탄 없이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지 멋대로 사는 게 소인의 반중용입니다.
아,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설날 명절에 얘기하는데 그게 조카한테 할 말이에요? 너 왜 시집 안 가니? 너 왜 취직 안 하니? 대충 떼 좀 하세요. 떼. 시도 때도 모르고 내가 뭐 잘못했냐요. 내가 당신이 잘못한 게 때를 모르는 잘못이 있어요. 아, 오랜만에 만났으면 한마디 격려해줘야지. 거기서 1년 만에 만나고 소리 질러대고 너 왜 그따위로 사냐고 전화도 한 통 안 하냐고 하면은 그 좋겠습니까? 본인은 참 때라는 게 참 중요해요. 때라는 게요. 때에 맞춰 산다는 게 밥 때도 그때 먹어야지 밥이 맛있는 거죠. 인생도 그때 살아야 그 중용의 맛이 있습니다. 중용짐이라고. 그게 때 맞춰주는 게 맛이 있는 거예요. 취임새도 그때 맞춰줘야 이게 때가 시중이지. 그래서 중용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중화, 감정의 중용도 있지만 그때에 맞는 밸런스를 갖고 살아야 된다. 시중의 중용입니다. 시중의 중용. 아,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보세요. 군자하는 중용이요. 시작. 군자하는 중용이요. 소이는 반중용이니라. 시작. 소이는 반중용이니라. 아, 제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글을 읽고 정말 서로에게 철학을 얘기하고 어떻게 살 거지를 고민하는 세상. 같이 한번 처음부터까지 우리 옛날 선비들이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귀로 듣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얘기하고 이 인생의 모습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군자하는 중용이요 소이는 반 군자하지 중용야는 군자이 시중이요 지반 중용야는 니무 기탄야니라. 아, 이게 어깨 좀 이렇게 흔들어 가시면서요. 니라 이것만 잘하면 돼요. 니라 해보세요. 니라.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니라만 외우면 돼요. 저는 뭐 옛날 얘기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우리가 글을 안 읽고 있구나. 이게 세상이 내가 뭔지를 고민 안 하는 세상이 됐구나.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중용이 뭘까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신독의 중용이다. 신독.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독. 무슨 신자입니까? 삼가할 신자입니다. 독은요. 홀로 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대요. 중용이 가장 깨지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남들, 뭐 남편들 다 출근하고 혼자 있을 때 설거지고 뭐고 다 풀어 헤쳐놓고. 이게 세상에 가장 힘든 중용하는 데가 남이 안 볼 때. 남 볼 때는 중용 잘합니다. 남 볼 때는 아주 뭐 다 중용처럼 살아요. 근데 남이 안 볼 때 가장 반중용처럼 사는 경우가 많대요. 아, 특히 골프 하시는 분은 잘 아시던데. 남이 안 볼 때 이게 자꾸 마음의 갈등이 된대요. 그래서 숲으로 볼이 하나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타이틀리스트고 나올 땐 갤러웨이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제가 골프를 안 합니다. 골프 치면 반중형처럼 살 것 같아갖고. 참 그래서 이 중용의 첫 번째 감정의 밸런스, 중화의 중용. 그 다음에 때를 맞춰야 된다. 무슨 뭐라 그랬죠? 시중의 중용. 남들이 안 볼 때 더 조심하는 중용을 해야 된다. 뭐예요? 오늘 이 주제어는 좀 외워가십시오. 중화, 시중, 신독 이 10개는 좀 외워가셔야 돼요. 그래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강의하실 때 좀 풀죠. 그래서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도야자는 불가 뭐 해서는 안 돼요. 수유 잠깐이라도 삶에서 이탈돼서는 안 된다. 불가 수유리하라. 잠깐이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대요. 가리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중용이 잠깐 떠나가는 순간 그거는 인간의 중용적 도의 길이 아니다. 잠깐이라도 떠나가면 그건 반중용이랍니다. 그래서 군자는 경계하고 신중해야 된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된다.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 남들이 듣지 않는 그 미세한 곳보다 더 잘 드러나고 더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없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남이 한 분 홀로 있을 때를 가장 삼가해야 된다. 아,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예? 도야하자는 시작. 도야하자는 불가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 시고군자는 개신호 기소 부도하고 공구호 기소 불문 막현호운하고 호미하니 고로군자는 신기독야. 니라만 해도 뭐. 인간이 중용의 도를 갖고 산다는 건 잠깐이라도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중용의 도가 내게서 떠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니지요. 그래서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경계하고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미세한 곳보다 더 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가리, 요 가리란 말이 화투판에도 가끔 쓰긴 하던데요. 가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무효라 그런 뜻인데. 네 번째 중용은 뭘까요? 하다가 이 의사 판단의 중용을 집중의 중이에요. 집중. 잡을 집자 가운데 중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는 딱 밸런스를 잡아서 결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감정의 중용은 뭐라 그랬죠? 중화죠. 중화. 그때 맞는 중용은 남들이 안 볼 때의 중용은 신도. 그리고 의사 판단에 있어서의 중용은 집중입니다. 집중. 잡을 집자. 판단할 때는 항상 밸런스를 잡아 판단하래요. 몇 가지 안 됩니다. 홈은 묻기를 좋아해야 한다. 호찰, 살피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보고 항상 살피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묻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중용의 답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홈은 호찰, 이것이 정확한 중용적 의사 판단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나요? 어떤 일 결정하실 때? 예, 뭐 국가에서도 항상 물어보죠. 장관 임명할 때 임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죠. 살펴보죠. 이게 안 물어보고 안 살펴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00사람한테 물어봐서 100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묻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게 항상 그 문제예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면 항상 물어보고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홈은 호찰. 남자들이 잘 안 물어봐요. 특히 길. 내비게이션도 안 틀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다가 뺑뺑 돌아요. 옆에 있는 부인이 아무리 좀 물어보래도 남자의 자존심은 길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살펴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의 첫 번째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악 양선. 그 중에 나쁜 것은 버리래요. 이건 아니다. 양선, 좋은 것만 딱 뽑아내랍니다. 이걸 장점의 강화라고 전 얘기합니다. 많이 물어보고 많이 살펴봐서 좋은 것들만 추려갖고는 집기양단, 그 양쪽 끝도 버려야 돼요. 체조 선수들 점수 낼 때 극단적인 건 버립니다. 한쪽이 옳다는 건 버려야 돼요. 한쪽이 그르다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 중간 것들을 잘 써서 용중어민이라 백성들에게 제대로 시행하는 게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정책적 중용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보편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묻고 살피고 좋은 걸 끌어내서 극단을 버리고 가장 중용적인 것만 시행하라. 이것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의사 판단의 중용입니다. 집중의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충서의 중용입니다. 충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의 중용은요? 중화. 때 맞는 중용은? 남들이 안 볼 때의 중용은? 신도. 의사 판단의 중용은? 집중.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 혼자만 중용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께까지 확장해 나가라. 그게 충서입니다. 충은 내 자신을 다 하는 게 충이고 내 인생을 중용처럼 살았어요. 참 충하게 살았다 라는 게 중용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진기, 나를 다하여서 내 자신이 충실해서 하늘 닮은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밀추자, 몸기자, 그런 중용적 삶을 사는 나를 밀고 나가서 급인 남에게까지 미쳐나가는 게 그게 서라는 겁니다. 상호 존중과 운동 배려본부 운동본부 하시는 게 나 혼자만 하면 되지. 이건 충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로 확산시키고 남과 함께 같이 가자. 투게더. 이게 서입니다. 서.
돈을 나 혼자 잘 버는 건 그냥 돈 잘 번 사람의 충입니다. 함께 나누는 게 그게 서입니다. 세상은요, 나 혼자 충하다고 끝나지 않아요. 나는 충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당신도 충했지만 이웃에게를 좀 전파하랍니다. 당신 혼자만 충하지 말고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그게 중용의 확산입니다. 확산. 나 혼자만 다 하지 말고 나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라. 확장의 중용 뭐죠? 충서입니다. 충서. 5가지 다 외우셨죠? 네? 6번째가 제일 좋아하는 중용, 제가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자득의 중용. 자득이란 말은 좀 들어보셨네. 자득? 자업자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는 내 자신이 득,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이란 게 제일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게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용을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편안할 때요? 아니면 뭐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중용이 됩니까? 오히려 그때 중용이 더 안 되는 수도 많아요. 또 아니면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내 자리를 잃거나 할 때도 그때도 중용이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람이 유배를 당하거나 저 먼 곳으로 쫓겨나면 그때도 중용이 깨질 때가 많아요. 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가올 근심과 걱정 이것 때문에 또 중용이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잠도 안 오고 새벽에 깨고. 그래서 중용은 좋은 조건이 별로 없어요. 내가 편하고 뭐 돈 많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중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궁하고 힘들다 그래서 또 반중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용이란 게 뭐냐? 어떤 상황이든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가장 최적의 중용을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용이다. 그걸 자득이라고 합니다. 자득. 부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부귀. 부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면 또 부귀한 자답게 가장 중용의 밸런스를 잡고 사는 게 그게 부귀한 자의 중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소부귀하여는 행오부귀하고. 그럼 부귀한 자가 가장 중용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돈 쓰는 거죠. 돈. 기부하는 거. 이게 부귀한 자의 가장 위대한 중용입니다. 에? 그러니까 부귀한 자가 나 돈 얼마 있는데 이게 중용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장 남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부귀한 자의 중용이죠. 또 2번째는 읽어보세요. 소빈천하여는 행오빈천하고. 갑자기 돈이 없어서 가난해졌어요. 지위가 떨어져서 내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빈천한 자의 중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죠? 빈천한 자의 중용은? 예? 절제하고 내 자신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있다 그래서 중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1,000원 있다 그래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00원 있으면 10명, 5명 모아놓고 아니죠. 한 2명 모아놓고 같이 밥 사는 게 10,000원의 중용이고 1,000원의 중용은요. 1,000원 있다고 중용이 안 됩니까? 인생이 슬퍼요? 1,000원 있으면 왜 그 천국 간다 그러던데? 김밥 천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00원 갖고 김밥 가서 하나 먹으면 그게 1,000원의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부귀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중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빈천하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용은 그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중용이지만 돈 없을 땐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물 한 그릇 아주 악수때 떠다 주는 게 그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자꾸 중용을 이런 상황에선 더 잘하고 이럴 때는 못하고 그건 아니랍니다. 부귀든 빈천이든 거기에 맞는 중용이 있대요. 그걸 자득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이거요. 예? 소이적하여는 한번 읽어보세요. 소이적하여는 행오이적하고. 오랑캐 땅에 가서 내가 유배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내 인생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나 막 살겠다. 그게 아니랍니다. 또 거기에 맞는 또 중용적 삶이 있대요. 추사가 나이 몇 살이죠? 그때가 55세에 요즘 말로 유배를 저 제주도 대정이라는 곳에 8년 3개월간 유배를 가놓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가장 적절한 자기 삶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내가 병조 참판에 있다 내려왔지만 병조 판서 내가 국방부 장관은 못 되겠지만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글씨로서 인생 살겠다. 그것도 인생의 중용입니다. 그래서 그 왜 거기서 글씨를 써고 추사체라는 글씨체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에? 혼자서 그 글씨를 연습하느라고 벼루 10개를 미창을 냈다며 하도 갈아대느라고. 작년에 제 제자들하고 가보니까 조금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 화산석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더만요. 그게 몇 번 가니까 무뎌지더라고요. 이게.
세상은 부귀가 다가오든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하고 자리가 없어지든 이적, 남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저 먼 곳에 가서 궁벽한 곳에 살게 되든 소환란, 나에게 그 다음날 뭐가 들이닥친 근심이 오든 걱정이 오든 가장 걱정이 오는 그 상황에 맞게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딜 간들 중용하니 안 되겠어요? 감옥에 간들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된들 안 되겠습니까? 제일 중용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잘 될 때 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용은 부귀, 빈천, 이적, 환란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답을 찾아내는 것, 자기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자득의 중용이다. 그래서 군자는 소기위, 내가 처한 자리를 기초하여 행해야 하나니, 중용적 삶은 내 자리를 기초해서 내 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 내가 처한 바깥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원합니까?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공부하시는 자리면 공부한 자답게 가장 중요적인 삶이 눈 똑바로 띄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죠? 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남의 강의 듣는다는 거, 이거 중용처럼 살기 쉽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중, 역시 시중이네요. 이것도 역시 시중이네요. 어떻게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요. 그래서 군자는 무입이 부자득언야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스스로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내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게 진정한 자득의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죠. 시작. 군자는 속이 위행이니 불어놓기외니라. 소부기하여는 행오부기하고 소빈천하여는 하고 소가여는 이적하고 소환란하여는 환란이니 군자는 무입이 부자득언이니라. 숨 넘어가겠네. 잘못하면 밑에 가다. 상호 존중과 운동, 존중과 배려도 역시 자득인가요? 그때 가장 상황에 맞는 감정의 중용, 남이 보지 않았을 때 중용을 찾아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황이 어그러지면 나도 지금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남 존중할 게 어딨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가장 적당한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득의 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게 요즘 유행하대요. 중용 2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다 그러던데요. 정조대왕이 영화에서 이 구절을 얘기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세월호 참사 이후로 기억나시나요? 네, 정조대왕이 중용 23장을 읽어보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데요. 영린 들어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그래서 이게 카톡에 막 돌던데요. 야, 역시 중용이라는 것이 뭐냐? 지극한 성실함이 중용의 가장 핵심 엔진입니다. 중용의 엔진은 뭡니까? 성실이요. 성실. 성실은 뭐예요? 정말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다 성실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모든 이 우주의 밸런스는 성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왜 지성이면 뭐랍니까? 인간이 그 하늘 닮은 성실함을 갖고 살면 하늘이 딱 느껴준대요. 감동한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역시도 바로 이 중용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대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하면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면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상대방이 감동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동화됩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아마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 정조대왕의 그 역할에서 아마 떴던 것 같아요.
대부분들 보이는 곳은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용의 핵심 가치랍니다. 명품은 뭡니까? 명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한 땀 한 땀이라고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무리를 다한 게 겉으로 드러나면 명품입니다. 대학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가 정말 성실하면 억지로 드러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걱정하지 말래요. 남들이 안 알아줄까? 남들이 왜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게 바보가 아닐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알아주고 빛이 난대요. 얼굴에 이렇게 탁 빛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옆에 좀 얼굴 좀 보십시오. 다 중용처럼 사시는 분들 맞죠? 예? 아주 얼굴이 환하게. 그게 세수한다 그래서 성형수술한 데서 변하는 게 아니랍니다. 조그만 일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을 다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 큰 빛이 난다는 말. 이 지성능화야말로 중용의 또 핵심 가치입니다. 또 중용은 무식하답니다. 읽어보세요. 지성무식. 아는 게 없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에? 없을 무자 실식자. 쉬지 않는 게 중용이래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산다는 말은 정말 보든 안 보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인간이 숨을 쉬는 것도 무식한 거죠. 쉼은 어떻게 됩니까? 한 텀포 쉼은요. 호 하고 쉼은요. 죽는 거죠. 뭐 흡 하고 쉬면 끝나는 겁니다. 호 이렇게 살다가 흡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면 애들이 태어날 때 호 하고 태어난대요. 죽을 땐 흡 하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인상은 흡 하는 게 아니라 호 흡 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숨, 호와 흡이라는 음양이 계속돼야 살아있는 겁니다. 호 하고 끝나면 죽는 거예요. 흡 하고 끝나도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건 그게 중용적 삶입니다. 13번 포럼 중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장군님이시죠. 총재님. 무식하신 분입니다. 저 우리 근도 박혁일 대표님하고 무식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박지성이가 무식해서 뜬 거 아닙니까? 지성이는 무식하다. 감독들이 왜 박지성을 좋아했대요? 저 친구 들어가면 요즘 그 시간 계산기가 있더만요. 전후반 몇 킬로 뛰었는지. 제일 많이 뛴대요. 제일 많이. 골은 못 넣어도 제일 많이 뛰니까요. 전체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뛴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조직이 흥이 나서 발 맞으면 들어간대요. 그 박지성이만 누면 여하간 조직이 다 뛰기 시작한대요. 참 그러니까 그래서 지성이를 좋아한답니다. 그 외우세요. 지성이는 무식하다. 무식한 게 최고입니다. 아이디어 좋고 스펙 좋고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게 간 놈이 이겨요. 대학교 다닐 때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다 뭐 어디 취직하고 다 불려가고 무식하게 갈 데 없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님이 저한테는 한학만 하라 그래서 자활기 있냐 효제요 그냥 무식하게 그러다 보니까 40살까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야, 너 밥 먹고 살겠냐? 뭐 그냥 무식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가니까 또 우리 과 선배들이 아시죠? 다산 정약용이라고 저희 과 선배인데 200학번 선배고 퇴계 선생도 저희 과 선배예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제가 하는 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옛날에 지도자가 되려면 이걸 다 알았어요. 고시 과목에 이게 반드시 이걸 모르면 지도자를 안 시키는 거예요. 너 무식해야 된다. 남들이 안 볼 때 중용해야 된다. 감정의 중용을 지켜야 된다. 그때에 맞는 중용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중용적 삶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아는 사람만 지도자가 됐어요. 요즘도 고시 패스할 때 이거 배웁니까? 그래도 이런 게 다시 요즘은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 토익 만점 맞아봤자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튀는데요. 뭐 밑에 사람 다 죽는데. 그런 사람 잘못 리더로 세워놨다가 이 세상이 망한다 그래서 요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쉬지 않고 성실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정말 그때에 맞춰서 감정의 중용, 자득의 중용, 정말 윤집걸중, 그 집중의 중용, 충서의 중용, 나 혼자만 달하지 않고 남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요즘 아쉬우니까 정말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는 남들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하고 남들이 10번 하면 나는 1000번 하겠다는 끝장 정신의 중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용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중용이 할지 읽어보세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중용하려면 이 5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학. 일단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용하는 길인지. 그러나 그냥 배우지 말래요. 박학. 넓게 배우랍니다. 김장독 30cm 묻으려면 45cm는 파야 들어가요. 좀 넓게 배우는 게 중용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래요. 신문. 경찰서 가면 하는 건데 들어보셨나요? 신문? 파고들어 물으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용의 길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사. 생각하래요. 참 신중하게 또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게 내가 중용적 삶이지. 그 다음에 명변. 결정하랍니다. 판단하래요. 명확한 판단을 하랍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독행. 독실하게 밀어붙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넓게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여 독실하게 행하라. 그 다음이 재밌어요. 에? 남들이 한 번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백. 나는 100번이라도 물어보고 100번이라도 생각해 볼 것이며 남들이 10번 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공부하고 1000번이라도 생각해서 찾아 행하리라. 여기서 제가 뽑아놓은 게 기천정신입니다. 읽어보세요. 기천정신. 남들 한 번 할 때 저는 몇 번이요? 100번이요. 남들이 10번 할 때 저는 몇 번이요? 아, 이런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정말 남들 10번 할 때 난 1000번 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용적 삶을 살되면 결국 중용은 답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10번째는 꼽은 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다. 2분만 하면 됩니다. 아, 나는 감정의 중용도 있었고 그때에 맞는 삶도 살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항상 물어보고 살피고 결정했고 나 혼자만의 중용이 아니라 남들 하도록 그렇게 항상 했고 부귀와 빈천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는 내 인생의 답을 찾아냈고 정말 지극한 성실함으로 무식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라는 후회가 남을 땐 어떡하죠? 누가 답 좀 해보십시오. 난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늘은 나한테 이렇게 사는 나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 안 해주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대가가 이거냐? 그렇지만 중용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뭐 무슨 푸시킨의 시가 있더만요. 그렇게 산 너를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결코 성내거나 노하지 마라. 예, 우리 이자 선생님 30년 동안 그 일 하시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들이 안 알아주지? 라고 한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안 입을 자 후회할 했자 난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아름다웠으니까. 이미 중용의 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당신들이 알아주라고 이상한 곳에 가서 괴상한 행동 짓거리하고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라도 난 그 짓거리하며 살지 않겠다.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여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중용의 도를 쫓아 행하다가 중도에 깨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만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중용적 삶을 살아가리라. 세상에 은둔하여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코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전 이 부분이 정말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중용했다 그래서 남한테 칭찬받을 대가도 바라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게 천인합일, 내가 하늘 되는 방법이고 내가 내 자신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 본부 한다고 남이 칭찬하고 신문에 나고 그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 하는 게 내 인생의 방식이고 그거 하는 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니까. 그래서 중용을 한다 그래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정 후회 없이 산다는 이 말이 전 중용의 거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도 해보지 없는 중용 강의를 제가 오늘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잘못하면 구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장군님한테 우리 구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내 옆에 사람부터 존중하고 내 삶부터 바뀌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이제 3주년이 됐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이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서로에게
그런 존중, 배려라는 것이 더 가슴에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회원도 모집해 주시고 또 정말 그 회원들끼리 서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합시다, 배려합시다 한번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